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호흡 운동과 이제 호흡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배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배설은 여러분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릴 때 딱 집중하고 보시면 진짜 괜찮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호흡보다는 훨씬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배경 지식부터 차근차근 잡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에서 영양소가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죠? 세포에서 영양소가 분해가 되면 노폐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노폐물. 이 노폐물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산화탄소나 물, 암모니아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노폐물에 있는데, 근데 이러한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우리는 내보내줘야 합니다. 이 노폐물들은 여러분들이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폐물이라는 것은 찌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 활동을 하고 그 남은 것들을 노폐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노폐물은 우리가 몸 밖으로 내보내줘야 합니다. 이 내보내는 그 작용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지칭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노폐물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내보내는 그 작용을 우리가 배설입니다 라고 해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암모니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대표적인 3대 영양소가 있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가 있었는데 이게 분해가 되면서 즉 산소에 의하여 영양소가 분해가 되면서 어떠한 노폐물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탄소, 수소,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백질은요. 지방도 똑같아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까지 추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질소가 포인트가 되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산소가 질소를 분해를 하게 되는데 산소가 질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암모니아는 단백질에 있는 질소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중에서도 단백질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이 암모니아는 조금 독성이 강합니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는 한번 뭘 거쳐줘야 돼요. 뭘 거쳐주냐면 이 암모니아는 간에 한번 갔다 옵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이제 독성을 조금 줄여줘요. 독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요소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콩팥에서 물과 함께 오줌으로 내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설 기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설 기관에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이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을까요? 한번 그림부터 보고 오실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우리 배설기관의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콩팥에는 이제 콩팥 동맥이 있고요. 콩팥 정맥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콩팥 동맥부터 보겠습니다. 콩팥 동맥은요. 콩팥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노폐물을 포함하고 있는 혈액을 콩팥으로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심장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뭐가 있을까요? 노폐물이 있겠죠? 노폐물이 많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하나가 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콩팥에서 나온 혈액을 콩팥에서 나올 거예요. 이런 나온 혈액을 깨끗한 혈액이겠죠. 왜냐면 다시 심장으로 운반해 주니까. 이게 만약에 똑같이 노폐물이 많은 혈액이었으면은 콩팥 동맥과 정맥을 따로 구분지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콩팥에서 나온 혈액을, 즉 깨끗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운반해 주는 것을 콩팥 정맥이라고 하기 때문에 콩팥 정맥에는 노폐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동맥과 정맥 제대로 잡아가시면 되겠고 콩팥은 약간 강낭콩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의 등 쪽 허리 부분의 척추 양 옆에 한 쌍씩 있다고 합니다. 콩팥에는 두 개의 굵은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심장에서 나온 노폐물을 포함하고 있는 혈액을 운반해주는 콩팥 동맥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콩팥에서 걸러진 그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는 콩팥 정맥입니다. 그래서 콩팥 동맥에는 노폐물이 많고 정맥에는 노폐물이 적다는 거. 근데 이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작은 여과 장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네프론이라는 건데 네프론은 여과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각각 100만 개씩. 여기에도 각각 100만 개씩.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네프론! 이게 딱 하나가 그냥 네프론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네프론은 세 가지의 것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프론은 이 그림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그림을 다른 데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콩팥 있고요, 오줌관 있고 방광요도 요게 바로 배설기관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여기 콩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콩팥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요 겉질과 속질이라는 것이 있고요. 콩팥 깔때기라는 것이 있고 오줌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콩팥 동맥이 있고 콩팥 정맥이 있죠. 콩팥 동맥에 노폐물이 많았고 콩팥 정맥에 노폐물이 적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일단 안 보셔도 돼요. 얘네들은 일단은 안 보셔도 되고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봐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모세혈관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왜냐하면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시켜준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모세혈관들이 서로 엉켜서 뭉쳐져 있는 것을 바로 사구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구체 주변을 보먼주머니라는 것이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얘를 보먼주머니라고 지칭을 해주도록 할게요. 좀 중요하니까. 요거를 보먼주머니, 요거를 사구체라고 해주고 여기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네프론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네프론이라는 여과장치라고 불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뇨관 또한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모세혈관으로 이제 막 둘러싸여 있죠. 요게 모세혈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은 이따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갑시다.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요게 바로 사구체가 되겠고, 자, 그리고 그 위에를 덮어주고 있는 요만큼을 우리가 보먼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구체를 둘러싸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다라고 해서 보먼주머니라고 해주는 거고요.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얘를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뇨관은 보먼주머니와 연결되어 있죠, 지금. 가늘고 긴 관으로서 오줌관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뇨관은 네프론이라는 것에 속해 있고, 네프론은 콩팥 안에 있는 것으로 오줌관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개념 확 짚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줌은 여기 오줌관, 방광, 요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내보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콩팥에 연결된 동맥 속에 혈액은 어디로 흐르냐면 사구체로 흐르게 됩니다. 사구체 뭐였어요? 모세혈관이 뭉쳐서 공처럼 만들어진 거였죠? 그래서 보먼주머니로 쌓여 있었는데 이 사구체라는 게 주변에 있는 요거 보먼주머니 보이시나요? 얘보다 압력이 어떻다? 더 높다고 합니다. 압력이 더 높다라고 하는데요. 이 압력 차이로 인하여 포도당, 요소 등 크기가 작은 물질이 물과 함께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1단계로 여과가 되게 됩니다. 이거 여기서 보면 조금 헷갈리니까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여과, 재흡수, 분비라는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을 조금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당, 아미노산, 물이나 단백질 이거 빼고는 다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무기염료는 여기에 아직은 안 나와도 되니까 네, 일단 요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이게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노폐물이 들어있는 혈액이 콩팥 동맥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노폐물이 들어있는 혈액이 콩팥 동맥이라고 했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길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혈액이 사구체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가 바로 사구체가 되겠죠. 여기가 사구체이고 사구체 주변을 보먼주머니가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백질 빼고 단백질은 여기에 계속 남아있고요. 단백질을 뺀 포도당, 아미노산, 물과 같은 성분들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먼주머니보다 사구체의 압력이 더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 압력 차이로 인하여 포도당과 요소 등 크기가 작은 물질은 물과 함께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의 과정을 거쳐서 쭉쭉쭉쭉 어디로 간다? 세뇨관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이때 혈구나 단백질과 같이 크기가 큰 물질은 사구체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는 이 사구체에는 혈구,
그리고 단백질이 있을 겁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보원 주머니로 이제 액체가 여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늘고 긴 세뇨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세뇨관 주변에는 뭐가 얽혀 있다? 모세혈관이 얽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조건 여기 콩팥 정맥은 다시 심장으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심장으로 가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당이라는 겁니다.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무조건 한 100% 그대로 다 재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단계 여기 여과가 됐죠. 여과가 되면은 포도당, 물, 아미노산, 노폐물 같은 게 세뇨관을 따라서 쭉쭉쭉 가게 됩니다. 이때 포도당은 우리 몸에 100%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구체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했던 노폐물들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가 되면서 오줌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혈액에 포함된 물질 중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여과되고 크기가 큰 물질인 혈구나 단백질 같은 것은 사구체에 남아서 어디로 간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재흡수라는 것은 포도당과 같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 혈액으로 재흡수되기 위해서는 어디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흡수는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고요.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즉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 같은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성분들을 이제 세뇨관으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제 넣어주는 작업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요. 포도당, 아미노산, 물과 같이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은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모세혈관 속으로 재흡수되고 사구체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했던 노폐물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되어 오줌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과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